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부교재에 나오는 몇 가지 증명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증명을 실제로 우리가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 어떤 기본 요령이라고 할까? 기본 요령이나 어떤 기본 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example 7.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xample 7.3 그래서 7.3에서 이제 두 개의 양수가 있을 때 이제 A와 B라는 두 개의 양수가 있을 때 for show that for positive real numbers A and B A and B 어, A가 B보다 작으면은 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음을 증명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명제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살펴보면은 여기 for positive real numbers A and B 요거는 뭐죠? 이거는 predicate죠, 그쵸? 아니, predicate가 아니고 얘는 quantifier죠, 그쵸? quantifier인데 보시면은 이제 for positive real numbers A and B, 그러니까 A와 B라는 양수를 잘렸네요. 지금 오른쪽이 잘렸죠. real numbers A and B 여기서 요, for A와 B는 실수인데 이제 다른 묘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임의의 실수죠. 그래서 for every real number A and B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A와 B에 대해서 B가 A보다 작으면은 B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quantifier, 그러니까 모든 모든 A와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으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A와 B를 임의로 설정한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때 항상 결과가, 이 결론이 참이 됨을 보이면은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P이면 Q이다라는 꼴의 명제가 있을 때 P가 참이면 항상 Q가 참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direct proof, 직접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를 지우고 증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자, proof. 이제 요거는 참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assume that.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가정을 다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assume that A, B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결론을 증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이 부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하고 그리고 이 부등식의 양변에 B를 곱해가지고 두 개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이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전략이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양변에 양수를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수를 곱함으로 인해서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에 since A is
positive. a는 양수이기 때문에 we have 이제 a가 b보다 작으면은 a 제곱은 ab보다 작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혹은 여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by multiplying a on both sides. 자, 여기는 a가 양수인 것과 요 줄의 관계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죠.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밑에가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 since라는 단어 붙어 있습니다. since는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문장 간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것과 요 양변에 A를 곱하는 것은 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과의 관계를 since라는 접속사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작성할 때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얻는 결론이 아니 비슷하게 양변에 B를 곱하면은 AB가 B 제곱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similarly by multiplying B on both sides we have A가 B보다 작다 해서 B가 B 제곱보다 작다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구등식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어디다 쓸까요? 요 위에 문제를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카티보드가 좀 작네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combining combining이 뭐예요? combine 합한다는 뜻이죠? 합하다. combining 1과 2를 합하면은 a 제곱 ab b제곱 이런 부등식 관계를 얻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as desire. desire는 이제 바라다, 욕망하다 그런 뜻인데 그냥 수학에서는 desire를 그냥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desire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말은 요거를 얻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봤 이게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것이다. 따라서 이걸로 증명이 끝난 거죠. 증명이 끝났을 때는 보통 이렇게 네모 속을 색칠한 네모 그냥 아니면 그냥 네모를 기도하고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명이 하나가 끝나. 이게 다이렉트 프루프고요. 그 다음은 다이렉트 프루프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roof by cases. example 7.14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봤지만은 이제 집합에 관련된 정리들을 증명할 때 proof by cases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proof by cases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 결론들을 계속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방식의 proof를 proof by case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지우는 코드가 있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7.0.74 0.74 a 제곱이 0보다 항상 크다. 0 real number.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퀀티파이어를 찾아보면은 이 친구가 퀀티파이어죠, 그렇죠? 모든 a에 대해서 a 제곱은 양수이다. 아, 이것도 잘렸네. 네.
0.74입니다. 16쪽이 0.74. 그래서 a제곱 우리는 이제 이건 가정 결론 형태는 아닌데 그냥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이 양수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를 하나 0이 아닌 실수를 하나 뽑은 다음에 얘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증명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a가 0이 아니니까 a는 양수 아니면 음수죠. 이제 음수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양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뭐가 어찌됐든 a제곱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죠. 자, 케이스 1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에 양변에 A를 곱하면은 여전히 부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since A is positive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we have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A 제곱이 양수이다 by multiplying A on both sides.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요거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갔는지 조금 더 불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확실하다는 게 그러니까 왜 여기서 여기로 갔는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논리를 썼는지 불명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어떤 논리를 썼는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게 너무 쉬워서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는지를 이렇게 반드시 이제 기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문제보다도 더 요 문구가 확실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A가 양수인 경우는 커버를 했고 그 다음은 뭡니까? A가 음수인 경우를 커버하면 되겠죠? A가 음수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A는 음수지만은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의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할 겁니다. Since minus A is positive, we have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해서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두 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 제곱이 양수인 걸 보이고 싶은데 사실 A 제곱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이게 0보다 큰 겁니다. Where? by where 얘도 마찬가지로 where the last inequality 마지막 inequality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얻었죠. inequality is obtain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obtained by multiplying minus a on both side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어떻게 얻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엔 뭐가 나오겠어요? In any cases 어떤 경우에도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명이 끝이다. 마지막 줄에는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과제나 숙제, 뭐 시험을 볼 때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쫙 나오게 쓰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다시 종이 위로 올라가서 쓰고 요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할 때는 뭘 쓸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쫙 써서 내려가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in any cases we have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얘가 양수가 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증명법이고요. 그 다음은 간접 증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증명법. 이제 얘네를 지우고 어, 네. example 0.78 한번 해보겠습니다. 0.78이 아니고 0.77이네요. 아, 0.78이 아니고 0.77입니다.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 자, 만약에 if a is less than any number greater than any number greater than b, then a is less than equal to b. 말을 해석을 해보죠. a가 만약에 어떤 숫자보다 작다면 어떤 숫자보다 작은데 어떤 숫자? b보다 큰 어떤 숫자보다 작다면 네,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소위 해석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숫자의 기본 성질 중 하나인데요. A와 B의 크기를 보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큰 숫자보다 무조건 작다면은 A는 B보다도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증명을 하려면은 뭔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저 증명법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얘를 증명하게 되면 훨씬 쉽게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간접 증명법이란 게 뭐냐?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이 참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증명법이에요. 보이는 증명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P면 Q이다 대신에 not Q이면은 not P이다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를 컨트라포지티브 대우라고 한다고 했죠? 대우와 원래 명제는 같은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우를 증명한 걸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면은 대우법보다 조금 더 큰 카테고리의 증명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우를 증명하는 증명법. 그러니까 대우를 직접 증명한다라는 증명 방법도 있겠지만은 아예 요 not Q와 P가 함께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이라고 치고, 그리고 가정이 참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쭉 따라오는 논리의 전개가 뭔가 모순으로 봉착하게 될 때,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럼 무슨 말이야? 결론이 거짓이고 가정이 참이라고 쳤을 때 뭔가 모순이 일어난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말이 안 되거나 얘가 말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결론이 거짓이거나 아니 결론이 참이거나 가정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P or Q는 P면 Q이다는 P가 거짓이고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 P and Q가 거짓이 되니까 그 케이스가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Q가 거짓이고 P가 참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죠. 그래서 이 대우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됐든 혹은 가정을 아니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이든 기본적으로는 이 P면 Q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결론을 부정하는 데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 방법을 우리 책에서는 method of contradi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은 사실 이 두 개의 증명 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결론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0.78을 한번 이 방법을 써가지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증명을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요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제 A와 B는 any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A와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큰 숫자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예요. 얘를 조금 쪼개보면은 이제 가정은 이제 퀀티파이어는 모든 A, B 실수죠.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가정은 A가 A가 B보다 큰 모든 숫자보다 작다. 이게 가정이고, 예, 가정. 그리고 결론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은 간접증명법은 이 결론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assume that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야 되겠어? 이 가정,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참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뭡니까? 얘의 부정은 A가 C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떻습니까? For some C greater than B죠. 그쵸? 우리가 quantify에 부정을 붙이면은 all이 some으로 바뀌고 some은 all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부정 모든 C에 대해서 A가 C보다 작다의 부정은 어떤 C에 대해서 A가 C보다 작지 않다가 되죠. 그래서 윗줄의 부정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죠. 얘가 보이고 싶은 거니까 보이고 싶은 것이니까 we want to show 이거를 보이고 싶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을 읽을 때 얘가 이걸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문구 하나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indeed 실제로 A가 B보다 크니까 핵심은 뭐예요? A가 B보다 크면은 우리가 실수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실수 사이에는 항상 실수가 하나가 있죠. 걔를 어떻게 잡느냐? 두 개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A 그쵸? 얘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얻습니까? 요 위에 부등식에다가 2를 나눈 다음에 양변에 2분의 a를 더하면 됩니다. by dividing by 2
and adding 2분의 a on both sides. 양변에 2를 나누고 2분의 1을 더하면은 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However, 그런데 2분의 a 더하기 b는 c보다 크죠? 아니, b보다 크죠?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b보다 큰 어떤 c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립하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c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흐름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얻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접속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c가 우리가 원하는 요 2분의 a 더하기 b가 우리가 원하는 그 c더라.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데 한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화제가 전환됐을 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은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 we have 2분의 a 더하기 b는 2분의 b는 2분의 a 더하기 b는 a보다 작지만은 b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이 별 양변에 2분의 b 대신에 아니 2분의 a 대신에 2분의 b를 더하면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by adding 2분의 b on 2분의 a 2분의 b. 자, 이 친구의 비슷한 방법으로 2분의 b를 별표를 2로 나눈 다음에 양변에 더하면은 이 2분의 a 더하기 b가 b보다 작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Which is contradicting the assumption.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은 요거를 얻는데 요 친구를 얻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contradiction 이 모순이 된다 라는 거죠. 가정의 모순이 되죠. 어떤 가정? 요 가정의 모순이 되죠.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요 친구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모순이 되고 그럼 뭐예요? 결론이 결론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얘가 모순으로 유도하니까 이게 모순을 유도하니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